VIP 첫 번째 공모펀드 출시하자마자 300억 원이 완판됐다고. 그리고 나서 또 출시된 펀드도 한 달 만에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이게 수익률을 외부에 얘기를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3개월간 수익률을 기록을 하고 있어서 저 좋으신 거 맞죠? 저 표정이 엄청 좋아 보여요. 엄청 좋으세요.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아나운서 김진주입니다. 제가 나와 있는 이곳은 좀 특별한 곳인데요. 요즘 시장에서 이 공모펀드로 돌풍을 일으키고 있는 공모펀드 운용사 그 현장에 나와 있습니다. 그곳이 어디냐? 바로 VIP 자산운용인데요. 먼저 함께 해주신 분들 쓱 소개해 드릴게요. 여러분 반갑습니다. 반갑습니다. 안녕하세요. 네. 네. 잠시 후에 자세히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릴 거고요. 먼저 이 VIP 자산운용에서 운용하고 있는 공모펀드는 좀 특이하게 이렇게 네 분의 펀드 매니저가 함께 운용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사상 처음으로 그 네 분을 이렇게 한 자리에 어렵게 모셨거든요. 한 분 한 분 소개해 드리는 시간 가져보겠습니다. 어느 분부터 좀 해주실까요? 저부터 할까요? 네. 방송 그럴 줄 경험이 그나마 제일 알았습니다. 많아서 예. 안녕하세요. VIP 자산운용의 대표이사이자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최주철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보통 이렇게 박수 쳐주시는데 직원분들이 이렇게 동조를 안 해주시네요. 다음은 어떻게 이 순서로 할까요? 아니면 대표님부터? 안녕하십니까. 최윤철 대표와 공동 대표이사를 맡고 있는 펀드 매니저 김민국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네, 제가 박수 치기 전까지는 우리 팀장님들은 박수 안 쳐주실 것 같아요. 안 반가우신가 봐요. 제 옆에 있는 우리 박 팀장님부터 소개 좀 해주실까요? 안녕하세요. 밸류팀 팀장이자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박성재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그리고 네. 안녕하십니까. 그로스팀 팀장이자 펀드 매니저를 맡고 있는 조창현이라고 합니다. 네, 이렇게 네 분의 펀드 매니저와 함께 하는데 아마도 우리 방송 보시는 시청자분들도 두 분의 대표님들 얼굴은 너무 낯이 익을 거예요. 뭐 인터뷰도 참 많이 하셨고 또 VIP TV에도 자주 등장하시는데 이 두 분의 팀장님의 모습은 그동안 참 신비주의로 감춰져 있었잖아요. 오늘 처음 뵙는다 하시는 시청자분들 굉장히 많으실 것 같아요. 박성재 팀장이랑 조창현 팀장은 그 VIP 자산운용에서 처음 커리어를 시작을 했습니다. 그 인턴을 하다가 이제 신입사원으로 들어와서 이제 10년이 다 넘은 이제 베테랑 매니저고요. 네. 물론 제 눈에는 예전에 그 신입 때의 모습이 아직도 기억은 나지만 정말 열심히 노력해서 이제 그 어느 정도 반열에 오른 펀드 매니저고요. 그러니까 같이 공모펀드를 운용을 하고 있는 거고요. 네. 그리고 박성대 팀장 같은 경우에는 이미 공펀드 경험이 있는 게 공펀드 쪽에서는 굉장히 큰 펀드 중에 하나인데 그 펀드가 생길 때부터 자문을 계속 맡아서 3천억 이상 되는 네. 그리고 작년 재작년에 베스트 펀드로 많이 또 선정이 됐던 그런 펀드를 담당을 했었고요. 그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이제 조창현 팀장 같은 경우에는 그 저희가 맡고 있는 구프 펀드 자금을 이제 1조 이상이 될 때까지 이제 같이 운용을 했던 네. 이제 그런 이력을 가지고 있어서 사실 뭐 그 구펀드에서 네. 너무 성적이 좋아서 고맙다고 이제 레터를 뭐 받았을 정도로 또 이제 베테랑 펀드 매니저들이라서 네. 이제 실력은 너무나 뛰어난데 두 사람 다 좀 부끄러움이 많아서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 특별히 이게 저희 공모펀드기도 하고 이게 첫 그 촬영이기도 하기 때문에 제가 삼고초려를 해서 이 자리에 모셨습니다. 네, 우리 조창현 팀장님의 이력을 쫙 읊어주시는데 옆에서 이렇게 미소를 살짝 띨까 말까 고민을 하시는 것 같아요. 엄청 부끄러움을 좀 타시나 봐요. 아닙니다. 네. 무조건 타시는 것 같네요. 아니 근데 듣다 보니까 이 10년 베테랑이라고 말씀하셔가지고 저는 아까 우리 박 팀장님 들어오실 때 제가 20대시냐고 여쭤봤거든요. 근데 10년이면 그럼 10대부터 일을 하셨어야 되는 건데 이렇게 외모 비결이 있으신가요? 없습니다. 대표님들이 잘해주시나 봐요. 네. 역시 아직 대표님들에 비해서 팀장님들은 조금 부끄러워하시는 것 같아요. 방송하면서 또 우리 전문 분야 이야기를 하다 보면 이 부끄러움이 조금은 가시지 않을까 기대해 보면서 두 팀장님과 함께하는 그리고 두 대표님과 함께하는 이 네 분의 펀드 매니저 이야기를 지금부터 좀 자세히 들어보도록 하겠습니다. 2003년에 이 두 분이 창업을 하셨잖아요. 네. 창업하신 이후에 일임 그리고 펀드 시장에서 이미 뭐 많은 성과를 올리고 계셨고 좋은 평가를 받고 계셨는데 또 최근에 이 공모펀드를 출시를 하셨어요. 새롭게 출시하신 또 이유가 있겠죠?
저희가 20년 동안 그래도 이 시장에서 네. 상당히 그래도 좋은 수익률을 올리면서 많은 분들한테 그래도 주식 투자에서도 성공할 수 있다. 맞아요. 이런 일종의 확신을 드렸던 경험들인데요. 네. 이 저희가 금액이 1임으로 직접 맡기신 게 5억 원, 그리고 3원으로 맡기신 게 미니멈 이렇게 3억 원 이상이 되다 보니까 아무래도 이게 가입하시는데 저희가 이제 여기저기서 가치 투자나 이런 방법을 알려주고 가면 그럼 맡기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이러면 맞아요. 금액이 너무 높아서 네. 항상 이렇게 저희가 죄송한 마음을 갖고 있었거든요. 네. 그래서 저희가 공모펀드로 공모 운용사를 전환해서 공모펀드를 출시하면은 여러분들한테 이렇게 좀 더 적은 금액으로도 가입하실 수 있도록 이렇게 도움을 드릴 수 있기 때문에 그래서 저희가 이 전환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사실 뭐 저도 같이 하고 싶었지만 5억, 3억 이런 금액은 쉽게 네. 접근하기가 너무 큰 금액이잖아요. 네. 그런데 이제 저 같은 사람들도 일반 개미 투자자도 함께 할 수 있는 그런 투자가 될 수 있을 것 같은데 조금 더 자세하게 어떤 분들이 함께 좀 이 공모펀드를 관심 있게 보시면 좋을지도 얘기해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희가 사실은 20년 전에 네. 그 한국형 가치 투자 전략을 썼을 때부터 사실은 소액 투자자, 젊은 어떤 층들이나 이러신 분들이 저희한테 상당히 관심을 많이 갖고 네. 철학에 공감을 해주셨습니다. 근데 계속 그 문이 높아서 결국은 문을 두드리다가 이렇게 네. 가입을 못 하셨는데 저희 펀드 같은 경우에는 소액 투자도 가능하고요. 네. 적립식 투자나 연금 투자도 가능하기 때문에 얼마든지 좀 그 쉽게 접근하실 수 있는 네. 그런 장점이 있다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그러면 이제 노후를 준비하시는 분들 외에도 새롭게 사회생활을 시작하는 청년분들에게도 참 도움이 될 텐데 우리 또 청년 세대라고 할 수 있지 않을까요? 팀장님 또 어떻게 생각하세요? 청년 세대. 뭐 저는 당연히 이제 이역을 하고 있긴 하지만은 되게 이제 청년분들이 되게 이제 미래에 대한 불확실성이나 불안감이 되게 많잖아요. 네. 하지만 이제 그거를 어떻게 보면 그럴수록 저는 좀 더 이제 투자를 당연히 더 해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래서 이제는 뭔가 전반적인 이제 경제 환경 자체가 약간 이제 전성기를 좀 지나서 네. 지금 가고 있는 상황이다 보니까 그러니까 뭔가 이제 미래나 노후를 좀 준비하기 위해서는 당연히 저는 투자를 해야 되고 투자를 좀 더 이제 좀 더 건강한 방식으로 뭔가 투자를 접근했으면 좋겠고 그러한 이제 어떤 대안 중에 하나가 저희의 좀 이제 펀드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이 청년 세대에게 적합한 공모펀드 이야기를 우리 박 팀장님께 들었으니까 그러면 이 노후 준비를 하시는 분들에 대한 이야기를 조 팀장님께 좀 들어볼까요? 그러니까 이게 뭐 연장선 상에서 사실은 투자를 하긴 해야 되는데 이제 우리나라 같은 경우는 아시다시피 주식이라든지 뭐 간접 투자에 대해서 신뢰도가 되게 낮잖아요. 그게 맞아요. 어떻게 보면은 뭐 믿고 맡길 수 있는 뭐 전문가 집단이라 이런 케이스가 많지 않기도 했는데 사실은 저희 같은 경우는 어쨌든 뭐 내부적으로 자체적으로 열심히 리서치해서 뭐 저희가 외부에 이야기하고 다니는 거와 뭐 안과 밖이 다르지 않고 어쨌든 최선을 다해서 운영을 하고 있기 때문에 뭐 믿고 장기간 맡겨주신다라고 하면은 그런 노후나 부의 증식에 조금은 도움이 될 수 있지 않을까 저희는 그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대본에 없던 내용인데 정말 준비해 주신 것처럼 말씀 너무 잘하시는데 왜 그동안 신비주의 하신 걸까요? 이 VIP의 첫 번째 공모펀드 출시하자마자 300억 원이 완판됐다고 이게 신상백도 아닌데 완판 이야기가 왜 펀드에 막 붙더라고요. 그리고 나서 또 출시된 펀드도 역시 석 달 만에 이 금액이 점점 더 커지네요. 1,000억 원을 돌파를 했다고. 그래서 공모펀드에서 이 1,000억이라는 금액이 어느 정도의 수준인지 정말 잘 팔린 건지 아니면 어느 정도 선방했다 이 정도인 건지 저는 이제 비전문가니까 조금 궁금해지더라고요. 올해 출시한 국내 주식형 펀드 중에서도 그 1,000억이 넘는 펀드가 거의 그렇게 많지는 않은 걸로 알고 있습니다. 선생님 몇 개 정도? 뭐 한 3개 정도로 알고 있고요. 2개는 근데 이제 ETF 상품이고 그리고 이제 펀드가 이제 올해 1,000억을 이제 돌파했던 유일한 이제 액티브 펀드로 저는 알고 있습니다. 그럼 유일하게 액티브 펀드 중에서는 돌파를 네네, 한 올해요. 그러면 네. 정말 엄청난 성과인 거네요. 최근 5년으로 그 넓혀보더라도 네. 공모펀드가 사실은 인기가 상당히 없는 편이거든요. 보통 이제 요즘 ETF나 다른 형태로 이게 투자들을 많이 하고 직접 투자도 많이 하시기 때문에 네. 5년으로 넓혀보더라도 그냥 순수 주식형 액티브 펀드가 네. 1,000억 원을 넘는 것들은 거의 저희 케이스가 없는 것으로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네. 그렇다면 이렇게 시작은 참 좋았는데 이제 4월부터 운영이 됐으니까 이제 3개월 정도 운영을 한 거잖아요. 네. 어느 정도 성과가 났는지 좀 조심스럽게 여쭤봐도 괜찮을까요? 사모펀드나 1임 때도 이 수익률을 외부에 얘기를 못해서 좀 답답했는데 이 공모펀드는 좀 자유로울 줄 알았거든요. 네. 근데 아직 1년 미만 펀드여서 이게 공식적으로 얘기를 하면 안 된다고 하더라고요. 하지만 뭐 여기저기서 찾아볼 수 있는 네. 방법들은 있습니다. 뭐 저희 홈페이지도 있고요. 사실 기획 단계 때는 시장이 더 이제
더 좋지 않았었습니다. 시장이 조금 오른 시점에서 출범해서 부담스럽다고 한 거 대비해서는 그래도 저희의 개별적인 종목 픽들, 특히나 뭐 김용 대표하고 저하고 만약에 둘이 운용했을 때와 이 두 매니저가 함께 했을 때 요 4인이 했던 펀드를 만약에 성과로 비교를 해본다면 이렇게 4인조 일대 수익률이 더 좋았다? 두 대표님이 운용하실 때보다 우리 이 네 분의 한 팀이 운용할 때 더 좋은 수익이 났다라는 네, 특히 것도- 올해 장세에 뭐 순환매 장세 그리고 약간 양극화 장세에 대응하기에 네. 2인조보단 4인조가 더 맞았다라는 게 네. 증명이 일찌감치부터 되고 있는 거 아닌가 싶습니다. 이 대표님의 돌려서 말하는 칭찬일 텐데 팀장님 어떠세요? 지금 칭찬을 들으신 거잖아요. 잘하고 있다고. 이게 장 색깔마다 네. 이제 저희 4명이 어쨌든 가치 투자를 베이스로 하는 건 공통적이긴 하지만 색깔이 조금씩 다르기 때문에 장 색깔마다 뭐 누군가는 좀 앞서 나가고 누군가는 좀 뒤처질 때도 있고 한데 뭐 올해 같은 경우에 한해서 이제 그렇게 좀 말씀을 해주신 것 같습니다. 이 겸손함이 컨셉이신 거예요? 이 팬들이 너무 많이 늘어나겠는데요? 같이 투자하는 사람들이 기본적으로 좀 부끄러움이 많고 네. 예, 겸손한 편입니다. 와, 이 방송이 나가고 나서 이 조 팀장님과 개인적인 면담을 신청하시는 투자자분들이 많이 늘어나면 어떡하나 좀 고민이 생기는데 우선은 이 수익률을 되게 말씀하고 싶어 하시는데 못하셔서 답답해 하시는 게 느껴졌거든요. 우리 대표님 얼굴에서. 이게 홈페이지에서도 조회가 가능하다고 하니까 한 번쯤 검색을 또 해보시고 가장 중요한 게 오늘 이 방송 보시면서 궁금해 하시는 게 이 하나의 펀드를 왜 이렇게 4개로 쪼개서 4명의 펀드 매니저가 운용을 하느냐, 과연 정말 그게 믿을 만한 방식이냐, 이런 점일 것 같아요. 그러다 보니 이 4분의 색깔이 어떻게 달라서 구성이 된 건지 가장 궁금해 하실 것 같거든요. 그래서 왜 이런 시스템을 먼저 도입하게 된 건지 첫 번째 간략하게 얘기를 주셨지만 자세히 좀 말씀해 주시고, 또 그 다음으로 4분의 성향을 한번 들어보는 시간을 가져보도록 할게요. 이번엔 대표님부터 좀 부탁드릴게요. 네, 저희가 처음에 투자를 할 때는 최 대표하고 저하고 같이 공동으로 펀드를 운영하고 그러니까 상품을 운영했었거든요. 근데 그러다 보니까 서로 교집합에 있는 종목만 찾다 보니까 어떤 애널리스트들이 저희는 내부적으로 리서치해서 발굴한 종목들을 올려주면 그걸 저희가 이제 요리를 열심히 해서 수익률을 내는 이런 구조인데, 그러다 보니까 이렇게 사장된 종목들, 그러니까 애널리스트 입장에서 볼 때 그 수익률이 잘 날 거라고 추천을 했는데 사장된 종목이 너무 많았거든요. 근데 최 대표는 좀 더 그 좀 성장성 있거나 뭐 이런 안정적으로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는 이런 종목을 좋아하는데, 저는 정말 싸면서도 촉매가 있는 종목을 좋아하다 보니까 다르셨네요. 이게 교집합으로 되는 종목들이 좀 아깝게 사장된 종목이 너무 많더라고요. 이러다 보니까 저희가 2010년도 정도에 제가 펀드를 독립해서 내부적으로 상품을 독립해서 나갔는데, 이게 보니까 저도 수익률이 좋고 최 대표도 수익률이 더 좋아지는 선순환이 좀 이루어져요. 왜냐하면 자기가 좀 진짜 좋아할 만한 종목인데 약간 한두 가지가 모자랐던 종목들이 이제 편입이 되면서 오히려 수익률이 좋아졌는데, 그 다음에 저희 그 박성대 팀장이나 조창현 팀장이 그 펀드를 나눠서 그렇게 운용을 하다 보니까 각자 수익률이 참 좋은데 신기하게 그 수익률을 나는 구간들이 틀립니다. 근데 서로 이렇게 이어달리기를 해주는데, 이제 저희가 이제 이 부분들을 한꺼번에 모아서 하면은 정말 더 시너지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싶어서 이제 상품을 기획하게 됐고요. 현재까지는 좋은 출발을 보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수익률 구간이 조금 다르다. 그러니까 조금 네. 더 4분이 같이 하면 투자자 입장에서 봤을 때는 안정적이다라는 느낌을 좀 받을 수 있을 것 같아요. 네, 맞습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좀 극단적으로 가치 투자라고 얘기하면은 그 생각할 수 있는 정말 딥밸류 주식들, 그러니까 네. 뭐 배당 수익률이 한 10% 가까이 나온 종목들, 내지는 PR이 2-3배 정도 나는 종목들을 좋아하는데, 이게 단점이 밸류 트랩이라고 이렇게 그 정말 함정에 빠지면은 제대로 몇 년 동안 고생할 수도 있는 이런 종목들이거든요. 근데 그런 종목들이 이제 그래서 저도 이제 하다 보니까 촉매가 있는, 그래서 좀 더 빠르게 그 저평가가 해소될 수 있는 이 종목들을 찾는 게 제가 중점을 두는 부분들인데, 제가 이렇게 하고 있는 부분하고 다르게 또 지금처럼 약간 성장주가 그 곽강 봤을 때는 저희 지금 박성재 팀장 올해 들어서 수익률이 뭐 거의 날아가고 있는 이런 모습들을 보여주고 있고요. 또 이제 최 대표 같은 경우에는 꾸준히 수익률 좋게 나오면서 이렇게 그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는, 그러니까 나는 좀 수익률이 안 나는데 최 대표는 정말 그 쉬지 않고 꾸준히 나가는 이런 모습을 보이고 있고, 저희 내부에서는 또 이렇게 밸런스가 가장 좋은, 그러니까 이 성장주하고 그 가치주였던 그 포트폴리오 이런 것들, 내지는 저희 3명의 포트폴리오에서 골고루 뭔가 잘 올라가는 게 있다면 항상 그 종목이 조 팀장의 포트폴리오는 있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볼 때는 참 신기하다. 그래서 사실은 이게 서로에 대한 존경심 그리고 감탄 이런 부분이 모여서 사실 이 펀드를 좀 기획하게 된 측면도 있습니다.
어떻게 보면 대표와 직원 간의 관계지만 진짜 그냥 펀드 매니저 분들의 각각 색깔을 가지고 서로 존중해주면서 운용을 하고 있다는 생각이 드는데 10년 전부터 우리 김 대표님과 조금 달랐다라고 지금 말씀해 주셨거든요. 이번 최 대표님 이야기를 좀 성향이 어떤지, 어떤 투자를 하고 계신지 들어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일단 뭐 김 대표 얘기에 첨언을 조금 하면 제가 이제 능력의 범위라는 말을 좀 많이 쓰는데요. 그러니까 개인 투자자들한테도 자신의 능력 범위 내에서 투자를 해야 된다. 그게 사람마다 다 다르거든요. 네. 그게 자라온 배경이라든지 관심사라든지 그리고 그거를 소화할 수 있는 능력치들이 개인별로 다 다르기 때문인데 그거는 꼭 뭐 개인 투자자와 프로 투자자만의 차이가 아니라 사실 이 매니저 안에서도 그 능력의 범위가 갈리거든요. 자기가 더 관심이 있고 그리고 충분히 배경 지식이 있고 좀 더 관심이 있는 쪽들은 더 이렇게 이해도가 깊어지는데 이게 이제 각자의 영역들이 다르고 저는 그걸 뭐 다른 또 말로는 각자의 사냥터가 다르다. 그러니까 각자의 사냥터에서 잘 사냥을 해와서 각자 네 군데에서 모아온 것들을 이제 다 담는 게 이게 처음 저희가 하는 게 아니라 이게 사모펀드 때도 저희가 멀티메이저를 시도를 해서 혼자 하는 것보다 더 좋은 결과, 뭐 네. 과정도 그렇고 최종적인 수익률도 그렇고 낮다는 판단이 있기 때문에 이 체제를 갖춘 거거든요. 그 중에서도 이제 제가 맡고 있는 보통 이제 뭐 걸그룹이나 보이그룹 보면 이제 각자의 캐릭터 플레이를 네. 뭐 예능 담당도 있고 비주얼 담당도 있고 그런데 저는 이제 그 중에서도 하이 퀄리티를 담당을 하고 있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영역이고 왜냐하면 저는 주식 투자를 제가 고객에게 맡은 돈을 혹은 제 돈을 저보다 더 경영을 잘하는 사람 혹은 우리 사업보다도 더 좋은 사업에 대신 투자해서 돈을 버는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네. 그래서 경영자는 저한테 존경심을 자아내야 되고요. 그리고 사업은 정말 좀 쉽게 돈을 벌 수 있다? 다수의 고객을 상대로 해서 누구나 알만한 충성도 높은 제품을 파는 이런 회사를 좋아하다 보니까 아무래도 좀 더 소비재 위주로 많이 투자를 하게 되고요. 그러다 보니까 IT라든가 중후장대 수출형 기업이라든가 이런 쪽에 관심은 좀 덜한 편입니다. 저의 뾰족함은 사실 소비재라든지 그리고 프랜차이즈 밸류가 있고 뭐 경제적 혜자가 있는지 없는지를 가리는 그쪽에서 발휘가 되는 부분이라서 저는 이제 포트폴리오 내에서 하이 퀄리티를 담당을 해오고 있고 이제 그 방식으로 20년간 검증을 받은 매니저로서 이제 참여를 하고 있는 거죠. 네. 정말 사실 이 펀드 매니저로서 관심 있는 분야가 다 다르기 때문에 말씀해 주신 것처럼 소비재에 관심이 있으실 수 있고 또 우리 박 팀장님께서는 올해 수익률이 높았다고 하셔서 어디에 관심이 있을지 조금은 예상이 되는데 또 다른 스타일을 가지고 계시는 거겠죠? 네네. 네, 어떤 건지 좀 소개를 해주세요. 네.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에서 사실 이제 글로벌 좀 탑티어로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들, 뭐 예를 들어서 2차 전지라든지, 네. 뭐 반도체 IT 아니면 이제 의료기기, 뭐 엔터 같은 이제 구조적으로 좀 성장할 수 있는 그런 산업대에서 실질적으로 좀 이익이 이제 받쳐주면서 네. 이제 상대적으로 좀 저평가되어 있는 그런 이제 그 중소형주들을 발굴해서 좀 집중적으로 투자하는 그런 이제 투자 전략이고요. 네. 그래서 아무래도 이제 이런 이제 산업들 같은 경우는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 이제 뭐 경제라든지 매크로적으로는 여러 가지 이제 업앤다운이 있을 수도 있고 특히나 뭐 올해 같은 경우는 뭐 경제 뭐 침체니 뭐 이런 얘기들이 많이 있을 수는 있는데 사실 이런 산업들 같은 경우는 좀 그런 이슈랑은 좀 별개로 좀 구조적으로 네. 뭐 향후 한 3년에서 5년 정도 꾸준히 이제 성장할 수 있다라고 저는 이제 생각을 하고 있고 그런 산업에서는 또 많은 기회들이 또 생기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네. 투자할 수 있는 종목들도 많아지고 계속 기회들이 생기고 그리고 회사들 자체도 계속 뭔가 이제 내가 속한 산업이나 시장이 성장을 하다 보니까 계속 뭔가 새로운 것들을 도전할 수 있는 그런 기회들이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그러한 기업들을 좀 발굴해서 상대적으로 어쨌든 시장에서 좋아하는 그런 성장주들보다는 그래도 좀 저평가된 실적이 잘 나오는 그런 회사들에 집중 투자한다라고 봐주시면 되고 반대로 이제 이런 성향이 작년에는 좀 많이 부진했었는데 네. 다행히 이제 올해 들어서는 그래도 좀 이제 작년에 부진을 좀 많이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라고 봐주시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금은 우리 박 팀장님의 수익률 구간인 건가요? 네 분 중에? 그 상당 부분을 사실은 박성재 팀장이 지금 하드캐리를 하고 있는 네. 예, 그런 상황입니다. 하반기에는 제가 하드캐리 하고 싶습니다. 네. 희망사항을 예. 말씀 주셨고. 저는 지금 잠깐 쉬고 있습니다. 네. 조용히 또 미소를 드신 우리 도창현 팀장님께서도 하반기를 놓칠 수 없다라는 생각이 마음속에 있으실 것 같은데 어떤 성향으로 투자하고 계신지 좀 소개해 주세요. 그러니까 저 같은 경우는 이제 앞에 세 분 대비해서는 뭐 색깔이 뚜렷한 건 아니고요. 좀 더 이제 밸런스에 신경을 좀 더 쓰는 편입니다. 그래서 아무래도 저 같은 경우는 이제 한국 시장 같은 경우는 안 그래도 작은데 안 그래도 작은 시장에서 너무 특정 스타일이나 너무 특정 섹터에만 이제 치중이 되다 보면은 이제 좋을 때는 되게 좋을 수 있지만 또 안 좋을 때는 이제 좀 지리한 구간이 좀 길어질 수도 있거든요. 네. 저 같은 경우는 그런 거를 좀 싫어하는 편이라서
좀 더 밸런스에 치중을 하는 편이고 이제 성장주와 가치주 양쪽을 유니버스로 두고 좀 활용을 하게 되면 성장주에서도 이제 과한 가격을 지불하는 실수를 좀 줄일 수 있고 가치주에서도 뭐 싸기만 한 게 아니라 좀 오를 수 있는 촉매가 있는 것들을 좀 잘 선별을 할 수 있어서 좀 더 효율적으로 운용이 가능하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네. 이 밸런스에 중심을 주고 있다. 이게 왠지 이 성격이랑도 비슷하게 가시는 것 같아요. 뭐 하나 이렇게 치중하지 않고 중간을 좀 좋아하시는 성향이신가요? 투자 외에도? 잘 모르겠는데. 우리 어때 주변에서 보시기에 어떠세요? 저희가 결혼식을 제가 여러 번 그 저희 직원들 결혼식을 갔는데 네. 그 제일 그 결혼식장에 그 친구들이 많아서 보통 네. 친구가 한 번에 그 사진이 끝나지 않습니까? 근데 조 팀장 같은 경우에는 두 번에 나눠 찍으시더라고요. 친구가 너무 많아서. 무난하게 밸런스를 가진 성격을 갖고 있기 때문에 친구의 숫자도 그 약간 성향의 커버리지가 되게 넓어서 두 번을 가득 그 채워가지고 와. 그 찍었던 경험이 있습니다. 네. 그리고 카카오톡 그 네. 프로필도 보면 다 이렇게 한 줄씩 띄워놓잖아요. 네네. 거기 보면은 밸런스 비트윈 그리드 앤 피어라고 그러니까 공포와 탐욕 간의 이렇게 균형을 잡는 그러니까 사실 이제 저희가 밸런스라는 표현을 그냥 부여해서 그렇게 된 게 아니라 조창현 팀장의 전반적인 생활과 투자 방식을 보면서 저희가 그 균형 감각이라는 말을 떠올려서 그게 이제 부여가 됐거든요. 네. 그리고 또 이제 입사를 처음 했을 때부터 김 대표나 저나 이제 박성재 팀장이 다 각자의 스타일대로 네. 이제 자리가 잡힌 상태였고 그 스타일들을 쭉 보면서 각각의 장단점들을 다 파악을 했던 것 같아요. 네. 그런 장단점 중에서 장점들을 위주로 그 흡수를 해서 자기만의 스타일을 구축한 게 아닌가 싶습니다. 그럼 어떻게 보면 여기 있는 네 분 중에 가장 무서운 분이 되실 수 있겠는데요. 잠재력이 여기. 사실 제일 큰 자금을 운용할 수 있는 역량이 있는 거죠. 네. 그만큼 이제 보는 종목의 그 폭이 넓으니까요. 옆에서 칭찬을 해주시는데도 제 표정 변화가 없어가지고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걱정이 되는데 저 좋으신 거 맞죠? 저 표정이 엄청 좋아하고 엄청 좋으세요. 오늘 숨겨진 인기남이 진짜 되셨는데 정말 이 방송 나가고 나서 이 후기가 기대가 되고 그래서 이 네 분의 색깔을 하나하나 들어보니까 정말 다른 분들이 모여서 안정적인 투자를 위해 고민하고 계신다라는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이돌 좋아하시나요? 저랑 있지. 사랑 있지. 있지 좋아하는 건 저 처음 알았어요. 이 소환 보내면 답이 오나요? 막상 만나보면은 경영자가 저희한테 하소연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잘 됐습니다. 제가 그러면 잘 알려드리겠습니다.